백야드 북리딩 청량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이번 꼭지의 제목은 신흥 무장과 신흥 사대부의 만남. 고려 말의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 기권을 차지하고 있던 권문 세족의 횡포와 불교 세력의 득세로 말미암아 지방의 중소지주와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졌다. 여기에 더하여 남방의 왜구와 북방의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면서 국가의 위기도 한층 더 커졌다. 외부의 침략은 무인 세력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고, 최영, 이성계, 최무선 등이 국의 영웅으로 부상하였다. 1383년 우왕 8년 가을 정도전은 함주 막사로 들어가 동북면 도지휘사로 있던 장군 이성계를 찾았다. 이성계는 거듭되는 외침 속에서 공건적과 외구의 침입을 물리치는 혁혁한 무공을 세우면서 신흥 무인 세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특히 1380년 소련장수 아지 발도가 이끄는 왜구를 전라도 지리산 일대 운봉지역에서 섬멸한 황산대첩은 그 명성을 보다 높인 사건이었다. 이성계의 명성을 듣고 함주 막사를 찾아간 정도전은 이성계의 휘하 군대를 보고 이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던졌다고 한다. 이성계가 재차 무슨 일이냐고 묻자 정도전은 왜구를 동남방에서 치는 것이라 얼버무렸지만 이 순간 정도전은 이성계의 군사력에서 혁명의 성공을 보았을 것 같다. 결국 정도전과 이성계의 만남은 정도전의 문과 이성계의 무가 조화되면서 새로운 혁명의 길로 가는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1388년에는 이성계가 완전히 군사력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는 이제 최영의 벽을 넘어 최고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정도전, 정몽주 등 신흥 사대부와 협력하여 신속히 전제개혁, 즉 과전법에 착수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는 한편 새 왕조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무렵 쌀밥이라는 말을 이씨가 내려준 밥이라는 뜻으로 이밥이라고 한 것은 이성계가 완전히 민심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허수아비 왕, 공양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형식으로 1392년 7월 이성계가 개성의 수창궁에서 즉위식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시작이었다. 백야드 북리딩입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실까요? 다음 꼭지 제목은 조선왕조의 시스템을 확립하다. 조선왕조는 건국 후 국호를 조선으로 정하고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관청의 정비, 한양도성의 건설 작업에도 착수하였는데 왕조 건설의 중심에는 늘 정도전이 있었다. 새 왕조는 국호를 조선으로 정했다. 단군 조선에서 이어지는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선손의 후예라는 자부심과 함께 중국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의 전래한 기자조선에서 도덕 문화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국호로서
정도전의 저술에도 피력되어 있다. 고려라는 국호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포함되어 신라와 백제 지역의 유민을 모두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나 조선이라는 국호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고조선의 후예라는 민족 통합의식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역사의식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다음 과제는 새로운 도읍지의 선정이었다. 새 도읍지 후보로는 먼저 계룡산 일대가 떠올랐다. 도사님들 많이 계시는 곳이죠. 태조는 태조 2년 2월 정당문학 벼슬의 일종 권중하의 계룡산 길지설에 따라 계룡산을 답사하고 신도시의 건설 계획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지리적으로 남쪽에 치우치고 풍수학적으로도 불길하다는 정도전 하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듬해에는 북악 남쪽 지금의 서울 성곽 안을 중심으로 하는 새 도읍지를 정하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하륜이 주장한 무악과 정도전이 주장한 한양이 경합을 벌였다. 결국 한양이 계룡산을 물리치고 도읍으로 된 데는 네 곳 산으로 둘러싸인 점과 수로와 해로 교통이 편리하여 국가의 조세를 쉽게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였다. 한양으로 도읍지가 정해진 후에는 궁궐을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였다. 무학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을 것을 주장하자 정도전은 국왕은 남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악산을 주산으로 할 것을 주장했고 결국 정도전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북악 남쪽에 평평하고 넓은 터에 755역 규모의 새 궁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395년 태조 4년 9월 29일이었다. 태조는 같은 날 완공된 종묘에 사조의 쉰이를 개성으로부터 옮겨 모시고 친히 새 궁궐을 살핀 다음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술이 거나해진 태조는 정도전에게 새 궁궐의 이름과 각 전당의 이름을 짓도록 명하였고 정도전은 시경 주화편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이미 술을 마셔서 취하고 큰 운동으로 배가 부르니 군자께서는 말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라 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정했음을 아뢰었다. 정전인 근정전, 정모를 부는 사정전, 심전인 강령전 등의 이름도 정도전의 구상에서 나왔다. 태조는 자신의 손과 발이 된 정도전을 깊이 신뢰하였고 정도전은 태조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한 것이다. 태조는 경복궁으로 이름을 지은 지 약 3개월 후 점을 쳐서 길이를 잡은 12월 28일 마침내 이곳으로 들어왔다. 길하다는 나를 골라 만든 운자 만년 큰 복을 누리리라는 칭송으로 가득했던 경복궁은 태조가 들어가 산지 채 3년도 못 가서 고륙상쟁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비극의 공간이 되고 만다. 긍정전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백야드 묵리딩 주변입니다. 자, 다음 꼭지는 신권의 신봉자. 정도전은 조선 경국전이라는 저술을 통해 조선 건국의 이념적 지표들을 설정해 나갔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신하의 권력을 강조한 부분이다. 국왕의 자질에는 어리석음도 있고 현명함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재상은 국왕의 좋은 점은 순종하고 나쁜 점은 바로 잡으며 옳은 일은 받들고 옳지 않은 일은 막아서 임금으로 하여금 대중의 경지에 들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이나 왕의 직책은 한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다고 한 것, 왕의 직책은 재상과 의논하는 데 있다고 한 것 등은 재상, 즉 신하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조선은 이성계가 왕이 된 이씨 왕조 국가였다. 따라서 왕권이라는 것은 무엇에도 비견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다. 그러나 건국 이념을 제시한 정도전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같은 재상의 권력이 언제든 왕권을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었다. 정도전의 이러한 구상에 가장 강력히 반발한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었다. 이들의 갈등은 이미 태조의 후계자인 세자책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태조의 첫째 분이자 정비인 신의 왕후 한씨는 조선공국전인 1391년에 55세의 나이로 이미 사망했지만 그녀와 태조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 6명, 즉 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이 있었다. 그리고 계비 강씨 사이에도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방범과 방석이 그들이었다. 강씨의 영향력은 무엇보다 조선 건국 한 달 후인 8월 20일 전격적으로 그녀의 소생인 11세의 방석을 세자로 책봉시킨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방석의 세자 책봉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는 싹이 되고 말았다. 당연히 본처의 아들 중에서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믿었던 한씨 소생의 아들들은 방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그리고 아버지와 계모, 정도전에게 맞서는 방책들을 구상해 나갔다. 자질이 일정하지 않은 국왕이 세습되어 전권을 행사하는 왕권 중심주의보다는 천하의 인재 가운데 선발된 재상이 중심이 되어 정치를 펴는 신권 중심주의를 주장한 정도전은 방석의 세자 책봉을 오히려 기회로 여겼다. 강력한 왕권을 주장하는 방원과 같은 버거운 상대보다는 어린 세자 방석이 즉위하면 자신의 입지가 보다 커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정도전은 왕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의 흑파를 단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던 방원 등의 무력 기반을 해체하고자 했다. 자신에게 서서히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방원은 기회를 노렸다. 1398년 8월 이방원은 정도전이 자신의 자택, 현재 종로구청짜리 이 자택에 가까운 남원의 첩집에서 남은 심효생 등과 술자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을 습격했다. 조선왕조 건설의 최고 공로자 정도전의 최후는 술자리에서 너무나 기습적으로 마감되었다. 정도전에 대한 이방원의 증오는 그의 수진방 자택을 몰수하여 말을 먹이는 관청인 사복시로 사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1398년에 왕자의 난 성공으로 정도전이 제거되고 이방원은 결국 태종이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정도전이 주장한 재상이 주도하는 신권중심주의가 패배했음을 의미한다.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한 후
강력한 왕권 중심주의를 펼쳤던 배경에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방원에게 체거된 후 정도전은 역적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정도전은 정조대 그의 문집인 삼봉집이 관행되면서 어느 정도 멍에를 벗었고 1865년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왕궁의 설계자였던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문헌공이란 시호를 내렸다. 그나마 조선왕조 멸망 전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실질적인 정도전의 명예회복은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정도전과 같은 드라마 이외에도 현재에는 역사, 철학, 문학 등 다방면에서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혁신적인 사상과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을 이끈 주역 정도전. 건국 이후 그의 삶은 극히 짧았지만 그가 제시한 조선 건국 모델은 500년 조선 왕조의 기본 권력이 되었고 조선 왕조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수 국가를 이룩하는 데는 그의 힘이 매우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라고 선언한 그의 민본 사상은 현재에도 절실히 와 닿는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 알림 설정하면, 선구독 특히 설정하면 예상치 못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